안녕하세요. 왕초보 주식TV의 도리입니다. 오늘은 배당락 전날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큰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대량 주식을 매도하는 날입니다. 자, 매해 배당락 하루 전에 똑같은 형태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개인 매도세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늘처럼 외인 기관이 맘먹고 받아주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올해 처음 주식 시장에 입성하신 분들은 또 계실 수 있어서 오늘 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특징주 한 개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슈퍼개미 큰손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배당락 하루 전날 주식을 매도하는 건데요. 개인이 오늘 판 코스닥 금액은 5,442억입니다. 이 매도한 주식을 기관이 3,280억 받아주고 그 다음에 외인이 2,316억을 받아줬습니다. 뭐 개인이 오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양도차익세 차익의 27.5%를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고 다시 살 겁니다. 내일이나 아니면 다시 분할로 다시 살 건데 세금 때문에 판 거고요. 뭐 자세한 그 대주주 개인적 대주주의 지분을 그 요건을 갖추려고 그러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는 요 기사를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니까 한번 잘 읽어 보시고요. 그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이제 왼쪽이 코스피고요. 오른쪽이 코스닥인데요. 보시면 코스피도 오늘 개인이 4,673억을 매도했고요. 이 물량은 거의 기관들이 받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는 한 0.3%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이제 코스닥은 개인이 5,400억 매도하고 외인하고 기관이 골고루 받아주면서 2% 넘게 코스닥은 상승을 했습니다. 보통 그 저희 같은 그 개인 투자자들 전업하는 사람들은 오늘 같은 날 이런 상승보다는 개인 매도에 의해서 하락 이제 종목별 투매를 기다렸다가 어 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하루 종일 주가가 올라가고 마음먹고 기관하고 외인이 사버리는 바람에 좀 계획이 좀뭐 헝클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내년에 또 이런 똑같은 날이 오면 이런 특징들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는 특징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매매하는 방법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은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매매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동전주긴 하는데 하루에 370만 주가 외국인이 매수했고요. 프로그램으로 개인이 350만 주 그대로 팔았습니다. 그다음에 텔콘제약 같은 경우는 230만 주 프로그램으로 들어왔고 외국인이 다 받아줬고 개인이 270만 주 팔았습니다. 여기 기관도 47만 주를 사줬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하고 외국인이 팔고 그 물량을 갖다가 기관이 다 받아줬고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받고 개인이 팔고 다 이런 식으로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받는 형식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날이 배당락 하루 전인 그 다음에 매도 매매 세금을 갖다가 보유 세금을 갖다 피하기 위해서 이제 큰 손들이 던지는 날의 특징이 있는 날입니다. 그럼 오늘 특징주 중에 이 텔콘 RF 제약을 한번 볼 건데요. 이 텔콘 RF 제약은 최근 10월 28일 이제 그 비보존
이제 비보존 비상장 회사의 대주주로 있는 이제 텔콘제약인데요. 비보존이 이제 임상 3상이 성공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이제 텔콘제약도 대주주라서 따라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렇는데 어저께 비보전의 임상 3상이 일단 실패하면서 하한가를 맞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락을 했는데 23% 하락했다가 오늘 많이 반등을 하면서 끝났는데요. 오늘 태권제약도 개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 와중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는데 그 산 물량이 그냥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산 건지, 아니면은 그 지금 요 위에서 쳤던 공매도의 쇼커버링을 위해서 산 건지 또 한번 구분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권제약 같은 경우에 공매도 잔고 수량이 한 800만 주 이상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800만 주 이상 쌓였는데요.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서는 한 200만 주 이상 들어왔어요. 특징 창구는 이제 신한 창구가 좀 많이 대량으로 매집한 거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신한 창구를 갖다가 주 거래 창구로 확인을 한 다음에, 자, 이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들어오면 이 물량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서 매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매도를 갖다가 상환하기 위해서 쇼커버링을 하는 건지를 갖다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당장 파악을 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오늘 이 공매도 잔고 수량은 이틀이 누락이 되기 때문에 내일 모레 다음 주 월요일이나 돼야지 이제 26일 요때 공매도 잔고량이 200만 주 이상 줄어드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외인이 사준다고 해서 이 물량이 꼭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매집하는 물량이 아니라, 이렇게 공매도로 쳤던 물량을 갖다가 쇼커버링 하는 물량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물량을 보고서는 두 가지를 모두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게 많이 들어오네 그러면은 그 종목의 공매도 수량은 얼마나 되지, 공매도 잔고는 얼마나 되지, 그리고 주가는 어디에 있지 보고서는 조금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텔콤 같은 경우에는 24일 날 임상 실패가 기사가 뜨면서 마이너스 30% 하한가를 기록했고, 또 오늘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들어온 것기보다는 여기에서 쳤던 공매도를 갖다가 쇼커버를 가지고선 수익을 챙기려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결과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돼서 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알고 계시면 다음 매매할 때 그 물량에 대해서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12월 26일 HLB 공매도 잔고 수량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HLB 종가는 10만 1000원으로 0.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닥을 계속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오늘 왔다 갔다 했지만 최종적으로 12만 8천 주 정도 마감했고요. 특징주는 이제 신한이 4만 4천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초반에 보면 모건 스탠리가 4만 9천 주까지 샀고, 그 다음에 교보증권, 이제 교보증권도 수수료가 비싸가지고 개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창구거든요. 교보가 4만 2천 주 정도 매집을 하다가 금방 하위 거래원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오늘 개인이 오늘 HLB도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56만 6천 주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14만 7천 주 받아주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가 16만 주, 기관 금융투자가 21만 주 정도 받아주고, 그 다음에 투신이 2만 4천 주 해서 소량 계속 매수를 하면서 기관이 40만 주를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판 물량은 대부분 기관이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수급 변화를 보시면 지금 4일 뒤로 밀러 보니까 개인이 거의 200만 주 정도 팔았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160만 주를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30만 주 정도를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공매도 거래량은 9,200주 정도 나왔습니다. 공매도 대금은 9.2억이고요. 오늘 거래 대금이 2,311억 나왔는데 이 중에 공매도 거래 비중이 0.4%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공매도 잔고 수량이 480만 주가 넘어가면서 전날인 20일보다 18만 8천 주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형성하는 가운데 주가가 한번 위로 튀었죠. 요날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3일 공매도 증가량 보면 전날 20일 날 공매도가 461만 9,995주였는데 23일 공매도 거래량은 6만 3,599주였습니다. 합치면은 468만 3,594주가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3일 공매도 잔고 수량이 480만 8,416주가 나오면서 공매도가 12만 4,822주가 더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요게 좀 기사가 나와서 봤는데 이제 대차거래 상위 종목 상환 상위 종목하고 그 다음에 대차거래 잔고 감소 종목 둘 다 수치는 똑같은데요. 보면은 오늘 잔고가 22만 3천 주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잔고 잔량이 135만 3,794 942주인데요. 이게 금액으로 보면은 1조 3천억이 넘습니다. 1조 3천억. 지금 보면 20위까지 보면은 1조가 넘어가는 종목은 없어요. 지금 헬릭스미스도 지금 공매도가 원래 많은 종목인데 650억 원 정도 되는데 좀 HLB가 잔고가 감소를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대차 잔고가 1조 3,600억 원 정도로 앞으로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잔고량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 줄어들었다고 해서 공매도가 쉽게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 금액이 얼마만큼 줄어드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대차나 공매도가 좀 줄어들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공매도 대차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도 간단히 보고 넘어갈 건데요. 생명과학 오늘 종가는 27,25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5.42%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매매 동향하고 프로그램 보시면 프로그램이 오늘은 사줬어요. 개인 매도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이 프로그램으로 받아줬고 여기도 특징 창구로는 이제 신한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개인이 22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17만 주 받아줬고 그 다음에 기관이 10만 주를 받아줬는데 거의 대부분 금융투자 쪽에서 받아줬어요. 사모펀드 요물치를 팔다가 많이 팔았는데 오늘은 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도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투신이 18,000주 정도 사들였고요. 그래서 오늘 HLB 생명과학도 개인 매도세는 외국인이 대부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뉴스 하나 보고 넘어갈 건데요. 좀 요 며칠서부터 계속 지금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 가지고서는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뉴스가 하루 걸러 하루씩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 제약 바이오주들을 갖다가 이 기사로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사로 해서 좀 기대감을 갖게 해가지고서는 1월까지 제약 바이오 섹터를 가지고 좀 끌어올릴 생각으로 계속해서 기사를 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 관련된 기사는 계속 찾아보고 좀 주의 깊게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 이 컨퍼런스 참석해가지고서는 뭐 HLB라던가 아니면은 또 다른 대형주 뭐 셀트리올이나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데서 또 좋은 계약이 나오면 꼭 HLB가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섹터 전반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HLB는 지금 자리에서 현 주가 자리에서 뭐 9만 원, 10만 원 요 자리에서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좀 기관의 매수세 매수 추이를 잘 지켜보면서 주가의 흐름을 파악할 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